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또 분계 연습을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89번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89번 265쪽에 89번. 자, 주식회사 상일에게 지급해야 할 외상매입금 300만원 중에서 50%는 우리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송금했고 나머지 50%는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채무를 면제받았을 때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업의 수익 개정 과목, 영업의 수익 개정 과목 중에 채무를 면제받았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개정 과목이 바로 채무 면제 이익입니다. 채무 면제 시 수익으로 인식하는 개정 과목은 채무 면제 이익이고요. 이거는 영업외 수익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입니다. 자, 따라서 외상매입금 300 중에서 50%니까 150만 원이죠. 150만 원은 송금을 했고 나머지는 면제받았으니까 차변에 와서는 외상매입금 거래처가 상일이고요. 300만 원만큼 부채가 감소하죠. 부채가 감소하죠. 대변은 당좌예금에서 우리은행 150만 원이 송금이 됐고요. 자산 감소인 거죠, 요거는. 그리고 50%인 150만 원은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하는 900번대 코드인데요. 영업의 수익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이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 발생으로 인식하시면 돼요. 수익 발생. 그래서 우리가 외상매입금과 같은 채무를 상환할 때 일부 상환 면제를 받았을 때는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하는 영업의 수익 개정 과목으로 여러분이 수익으로 인식하시면 된다. 이거 알아두십시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0번은 보유 중인 길동 상사의 주식에 대해 150만 원의 중간 배당이 결정되어 한국은행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원천세는 고려하지 말 것. 이랬습니다. 자, 보유 중인 길동 상사의 주식에 대해서 150만 원의 중간 배당이 결정되어 가지고 한국은행 보통예금에 입금이 됐으면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 증가로 잡아야 되겠죠? 150만 원. 자, 이 자산의 증가가 원인이 뭐냐?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배당금 수익이라고 하는 이것도 영업의 수익의 개정 과목이에요. 배당금 수익,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배당금이 통장에 입금이 됐을 때 차변에서는 자산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은 수익 발생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네, 이 수익은 영업의 수익에 해당이 된다는 거, 배당금 수익은. 자, 91번은 또 무슨 문제인가요? 자, 91번 내용을 볼까요?
당사가 보유 중인 유가증권에 대하여 현금 배당액과 주식 배당을 아래와 같이 당일 수령했다. 네, 현금 배당금도 받았고 주식 배당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주식 배당을 받았을 때 이것은 회계 처리를 안 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식 배당을 받았을 때 별도의 회계 처리 없습니다. 별도의 회계 처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주식 배당이라는 게 뭐냐면은 주식을 더 무상으로 배당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100주를 보유하고 있던 그 회사에 주식 100주를 무상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부에서 고쳐야 될 것은 수량을 고쳐주면 돼요.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를 취득한 사실이 없죠. 그래서 금액의 증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그 주식에 대한 취득 단가가 이제 낮아지는 거예요. 금액은 그대로 있고 수량이 늘어나니까. 자, 우리가 보유 중인 유가증권이라는 것은 그 회사의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가증권의 취득 단가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그 주식을 처분할 때 뭐가 커지겠어요? 처분 이익이 커지는 거예요. 처분 이익으로 회사에 수익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배당받을 당시에 회계 처리는 없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현금 배당은 현금을 받았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회계 처리해야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이 80만 원 들어왔죠. 현금으로 수령했습니다. 자산이 증가했고요. 자산 증가했고, 대변은 우리가 그 보통주, 천주, 액면가, 장부금액, 현금 배당. 이 현금 배당이 확정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회계 처리를 하냐면은 그 배당을 주는 회사는 대변의 그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하잖아요. 그러면 배당을 받는 회사는 뭘로 인식하느냐? 이미 수익으로 배당이 확정되었을 때 차변의 미수 수익으로 아마 잡았을 거예요. 미수 수익. 그러니까 자, 요걸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 분계는 우리가 이제 뭐를 한번 고려를 생각을 해 봐야 되냐면 현금 배당이 확정되었다 했을 때 배당을 받는 기업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 확정되면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돈을 받진 않았죠. 미수 수익. 대변에 배당금 수익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 둡니다. 현금 배당이 확정되었을 때, 그러니까 요 현금 배당이 확정되는 시기는 대개 이제 주주총회 그 시기잖아요. 2월 달에. 그리고 3월 말이나 4월 초에 배당금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배당금 수익을 또 인식하면 안 되죠. 이 미수 수익을 대변에 적어서 미수 수익 80만 원
이렇게 자산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분계는 배당이 확정되었을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를 사실은 실무 같으면은 전표를 조회를 해봐야 돼요. 배당금이 확정된 날 우리 회사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는 전제하에서 입금이 되면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배당이 확정된 날 이 분계가 없었다고 볼까요? 이 분계가 없었으면 그냥 여기다 배당금 수익을 바로 인식을 해야죠. 배당금 확정될 때 배당금 수익으로 인식한 회계 처리 요게 사전에 없었다면 배당금을 받는 날 배당금 수익으로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실제 실무 문제에서는 배당이 확정된 날 회계 처리를 조회해 볼 수가 있잖아요. 조회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종이로만 문제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배당이 확정되었을 때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가 있었을 때 그 다음은 이렇게 되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당금 수익을 대변에다 배당금 수익을 그때 인식하면 됩니다. 다음은 9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사 건물에 대해 전년도에 납부한 전기료 중 과운합한 금액인 20만 원이 당사 한국은행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어 오류 수정을 하였다. 중대한 오류가 아니다.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경우는 전기거를 고칠 필요 없이 전기오류 수정 이익 또는 전기오류 수정 손실이라는 영업의 수익이나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전기요금을 너무 많이 납부해 가지고 그것이 환급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수익으로 인식하면 돼요. 자, 어떻게 인식하느냐? 차변의 보통예금이죠. 한국은행 20만원 자산 증가하는 회계 처리가 필요하죠. 자산 증가. 자, 대변은 전기 오류를 수정하면서 발생한 수익입니다. 전기 오류 수정 이익. 영업의 수익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수익으로 인식하셔라. 자, 다음은 9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93번은 또 어떤 분계인가요? 매출처인 주식회사 여유통상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했던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200만 원 중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50만 원을 차감한 전액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하여 상환하였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일시적으로 차입했으니까 단기 차입금입니다. 그렇죠? 여유통상이라는 거래처로부터 3천만 원을 단기 차입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금하고 이자 200만 원 이거를 오늘 갚았는데 이 이자 200만 원에 대한 원천징수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면 원천징수를 법인이 하게 되면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걸 차감한 나머지를 송금해서
상환하였다, 갚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변에 뭐가 오겠어요? 차변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와서 부채 감소해야 되죠? 그거부터 한번 적어볼까요? 차변에 단기 차입금 여유 통상 3천만 원, 이만큼은 뭐예요? 부채가 감소한 거죠. 그리고 200만 원이라는 이자도 발생했죠. 비용 발생도 차변이잖아요. 이자, 비용 200만 원 차변에서 발생한다 이거예요. 비용 발생 차변 아시죠? 자, 이제 대변이 뭔가 보겠습니다. 원천징수 50만 원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하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부채 증가하죠.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송금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예금 한국은행에서 얼마가 송금이 되느냐. 보통예금 한국은행 3,200만 원에서 50만 원을 빼보면 3,150만 원이 송금되었다. 3,150만 원이. 그래서 대변의 그 보통예금은 뭐예요? 자산 감소이죠.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표 입력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자, 다음에 9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94번. 자, 94번 문제를 보시면 회사는 전기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1,000만 원이 미계상된 점을 발견하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즉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추가로 설정을 했습니다. 추가로 계상하였다. 중대한 오류가 아니다. 네, 중대한 오류가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나 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게 전기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했다면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기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의 퇴직급여는 아니니까 차변에 전기 오류 수정 손실 1,000만 원 잡아요.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1,000만 원 이렇게 잡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차변에 전기오류 수정 손실은 비용 발생이 되겠고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부채 증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일반 거래에 대한 그 분계 연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95번부터는 보니까 결산 분계에 관한 연습이에요. 결산 분계. 자, 95번부터 이제 결산 분계 연습인데 한번 볼까요? 영업부에서 홍보차 회사 로고가 새겨진 볼펜을 구입하여
광고 선전비로 계상하였으나 기말 현재 미사용된 금액 130만 원을 소모품으로 대체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회사 홍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볼펜을 이렇게 제작을 해 놨는데 기말에 이게 130만 원이 재고가 남아 가지고 소모품으로 대체하기로 했답니다. 그럼 소모품은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자산 증가, 소모품 130만. 그렇죠? 이만큼을 자산으로 잡는다 이 말이에요. 자산 증가는 차변인 거 아시죠? 근데 이 자산이 어디서 왔어요? 광고 선전비로 계상을 했던 데서 빼줘야 돼요. 그래서 대변은 광고 선전비가 되는데 130만 원만큼 비용에서 취소시킨다 이런 얘기. 비용 계정 과목을 대변에 기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용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비용이 취소되죠. 그래서 95번 이렇게 12월 31일 일반전표에 이렇게 입력해 주면 그게 이제 결산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6번의 결산 수정 분계는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96번을 보시면은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부산으로 업무차 출장을 갔던 영업사원 박상준에 대한 출장비 지급액과 정산후 반납액이 결산일 현재 각각 가지급금 계정에 30만 원과 가수금에 7만 5천 원이 계상되어 있다. 결산일에 정산 분계를 하며 출장비는 전액 여비교통비로 처리한다. 잘 이해를 여러분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3일간 부산으로 출장을 갔던 박상준이라는 영업사원이 있는데 이 사람 앞으로 현재 결산일 현재 가지급금이 3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박상준 사원이 부산을 출장 떠날 때 30만 원을 회사가 가지급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지급금이라는 임시 계정에 지금 박상준 거래처로 해서 30만 원이 잡혀 있고, 또 박상준이가 회사에 입금시킨 돈이 있어요. 7만 5천 원. 그것을 일단 가수금으로 잡아놨어요. 가수금. 여러분, 가지급금은 자산이고 가수금은 부채죠. 원인을 알 수 없는 돈이 입금이 되면은 일단 가수금으로 잡아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박상준 직원이 출장 가가지고 7만 5천 원을 남은 돈을 입금시켰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7만 5천 원 남겨온 거예요. 그리고 사용한 것은 여비교통비 비용으로 처리해라. 자, 그래서 우리가 부채 차변에다가 부채 감소를 시키고요. 자, 입력을 해볼까요? 적어볼까요? 차변에 아까 가수금 7만 5천 원. 부채 감소는 차변이니까 차변에다 기록하죠.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 비용 발생 차변에서 발생하죠. 여비교통비 비용 발생 얼마가 발생하느냐? 30만 원에서 7만 5천 원 빼면 22만 5천 원이 되겠군요. 22만 5천 원 비용 발생이 되겠습니다. 자, 대변을 보셔야 되면 가지급금 거래처는 박상준 30만 원 이게 자산으로 잡혀 있었는데 이걸 감소를 시켜야죠. 그래서 우리가 결산할 때는
이런 가지급금이라든가 가수금이라든가 이런 가계정은 원래의 계정으로 대체를 시키고 잔액을 제로로 항상 만들어야 됩니다. 결산서에 가지급금, 가수금이 잔액이 남아 있으면 안 돼요. 가지급금, 가수금 잔액이 남아 있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7번은 어떤 문제인가요? 97번 한번 볼까요?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부족하여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해 두었던 금액 4만원 중 32,000원은 판매 직원의 시내 교통비 누락분으로 밝혀졌으며 잔액은 업무상 사용되었으나 결산일까지 그 내역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금이 부족했었대요. 그래가지고 부족한 현금을 현금 과부족으로 지금 잡아놨는데 32,000원은 시내 교통비로 누락된 것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나머지가 이제 8,000원이죠. 그러니까 32,000원은 여비 교통비로 처리하면 되겠고 8,000원은 알 수 없다. 그러면 이거 잡손실로 처리하면 돼요. 결산일까지 현금 부족한 원인을 알 수 없을 때는요,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차변에 개정 과목이 2개가 오겠네요. 자, 여비교통비로 처리해야 될 거. 여비교통비가 32,000원. 잡손실이 8,000원. 예. 다 이게 뭐예요? 두 가지 다 비용이죠? 비용을 발생시켜 주고, 이 비용 중에서도 이제 여비교통비는 판매관리비이고, 잡손실은 영업외 비용입니다. 비용도 판매관리비인지 영업외 비용인지 구분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대변은 현금 과부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현금 과부족 4만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현금 과부족은 임시 계정으로서 조금 전에 96번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수금, 가지급금과 같이 현금 과부족도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결산할 때는 잔액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꼭 원인을 밝혀서 원래의 계정으로 대체를 시켜야 되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은 모자란 현금은 잡손실로, 남는 현금은 잡이익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8번은 또 어떤 건가요? (98번을) 보게 되면은, 회사는 신한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5억 원을 2020년 5월 1일에 차입하여 2022년부터 5년간 균등액으로 분할 상환하고자 한다. 2021년 결산일에 해당 금액에 대한 유동성 대체 분계를 하시오. 자, 신한은행에서 5억 원을 빌렸습니다. (2020년도에)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 교재는 2021년도 교재니까 당기가 2021년도로 판단하시고, 그래서 내년부터 2022년도가 차기라고 생각하세요. 차기부터 5년간 균등 분할 상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1년 결산일 현재 입장에서 유동성 대체 분계해야 될 돈은 얼마냐? 내년에 갚아야 될 건 5억 중에 1억이기 때문에 1억에 대해서만 유동성 대체 분계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8번의 내용을 보면은 차기에 상환할 1억 원에 대하여 유동성 대체 분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 대체 분계라는 건 뭐냐? 장기차 입금을 감소시키고 유동부채인 유동성 장기부채로 개정 과목을 대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계가 되냐면요. 차변의 장기차 입금. 거래처가 이제 신한은행이죠. 1억 원만. 장기차 입금이라고 하는 비유동 부채를 감소시켜주고 이것을 유동부채로 대체합니다. 개정 과목의 이름이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개정 과목을 써요. 거래처는 똑같이 신한으로 해서 1억 원. 이거는 유동부채 증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다음 9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가 기 발생한 사채에 대한 자료이다. 기말에 사채의 액면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에 대한 상각비를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시오. 사채의 액면금액은 1억 원이고 발행금액은 9천만 원이면 1,000만 원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네요. 사채의 액면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 상각비,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할 때 300만 원, 정액법을 적용할 때 200만 원이다. 이건 계산을 다 해놨으니까 그러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여러분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자, 이 분계는 이거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원래는 이자 비용까지 한꺼번에 같이 분계하는 건데, 자, 이거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하는 그 자체만 한번 해봅시다.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잔액이 차변에 있는 겁니다. 차변에. 그래서 상각할 때는 대변에 가는데, 그러면 차변에 뭐가 오느냐? 이자 비용이 와야 되겠네요. 300만 원.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300만 원. 근데 원래 실제 분계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재에서 배운 것처럼 이자 비용 발생시키고
대변에 현금 나가는 이자 따로 적고 그 차액이 300만 원 나오도록 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을 하는 건데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 데이터가. 그래서 이렇게밖에 분개를 못 하겠네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는 절대로 문제가 안 나옵니다. 99번 같은 거는 데이터를 이렇게 줘가지고는 분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 분개는 우리 앞에 본문에서 연습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도록 하고, 자, 다음에 10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납부 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화재보험료에 대한 내용을 결산에 반영하라. 월할로 계산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이 보험의 분개를 7월 1일 날 했네요. 이때 보험 기간은 7월 1일부터 내후년 6월 30일까지 24개월이네요. 보험 기간이 2년간이에요. 보험료는 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전부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료로 처리했겠죠. 사실은 보험료로 처리할 것은 24개월치를 다 처리하면 안 되고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치만 보험료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6개월치를 뺀 18개월, 24개월 중에서 이 18개월이 뭐예요? 미경과 보험료예요. 미경과 보험료. 자, 미경과 보험료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히터 좀 틀을까요? 네. 미경과 보험료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400만 원에다가 곱하기 18개월 나누기 24개월 이렇게 하면 18개월 분에 대한 보험료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기를 가지고 400만 원 곱하기 18 나누기 24 이렇게 하게 되면은 300만 원이에요. 이 300만 원이 미경과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미경과 보험료를 자산으로 잡아주는 분개를 해줘야 돼요. 차변의 선급비용. 그 자산이 선급비용이죠. 이렇게 비용 자산 증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당기의 보험료에서 취소시키는 거예요. 대변은 보험료 300만 원, 비용 취소. 이거 우리가 비용의 이연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분개를 비용을 차기로 이연시킨다. 300만 원의 비용을 단기에서는 취소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차기로 가져가는 그런 비용의 이연과 관련되겠습니다. 자, 101번은 어떤 건가 볼까요? 101번. 6월 1일에 1년분 사무실 임차료 3,600만 원을 선불로 납부하고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거는 자산으로 처리했군요. 조금 전에 100번은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했었는데 이번에는 선급 비용이라는 임차료를 자산으로 잡았습니다.
기말 결산 시 필요한 회계 처리를 행하시오. 월할로 계산하라. 이거는 경과된 임차료를 계산해야 됩니다. 경과된 임차료. 비용 잡으려면은 경과된 임차료를 계산해야 되는데 1년분이 3,600만 원이죠. 그러면 3,600만 원 곱하기 몇 개월이 경과됐느냐? 6월 1일부터니까 12월까지 하면은 7개월이 경과됐죠. 7개월 나누기 이게 12달이니까 1년분이니까 나누기 12 하면은 7개월분이 바로 경과된 임차료입니다. 계산기를 가지고 또 계산을 두들겨 보는 거예요. 3,600만 원 곱하기 7 나누기 12 했더니 2,100만 원이 나온다. 이 2,100만 원을 우리가 임차료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임차료 2,100만 원. 비용 발생이고요. 대변은 선급비용에서 빼줘야죠. 자산 잡았던 데서 선급비용 2,100만 원. 자산 감소더라는 얘기입니다. 선급비용 2,100만 원. 자산 감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용의 발생. 아까 100번에서는 비용의 이연. 그런 내용입니다. 자, 102번은 어떤 문제인가 보겠습니다. 102번. 102번을 보시게 되면 매월 1일에 현금으로 지급받은 이자 수익에는 차기에 속하는 이자 수익이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차기의 이자 수익을 미리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만 원은 당기의 수익에서 취소시켜야 되죠? 이것도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거는 수익의 이연에 대한 정리분계입니다. 자, 수익을 이연시키려면 차변에 이자 수익을 이연시켜야 되니까 100만 원 당기의 수익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시켜야죠. 수익 취소죠. 대변 취소시키고 대변은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로 내년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선수수익 부채 증가 부채로 가져가야 된다. 다음에 10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3번까지만 하고 분계 연습 다음 시간으로 이어서 할게요. 자, 103번은 어떤 건가요? 결산일 현재 정기예금과 장기차입금에 대한 내용이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이자 계산은 월할 계산으로 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한다. 정기예금에 대한 것은 경과된 이자를 이자 수익으로 잡아야 되고
장기 차입금에 대한 것은 경과된 이자를 이자 비용으로 잡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보니까 예금을 2021년 당기 7월 10일 날 예금을 했습니다. 만기는 내년도가 만기인데 1,000만 원을 예금을 했는데 여기 이자율은 연이자율이라고 생각하세요. 연이자율. 그러면 7월부터 자 1월 미만은 그냥 한 달로 1월로 잡아라 하는 거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 7월부터 12월이면 6개월분 이자를 계산해야 되겠네요. 자, 어떻게 계산합니까? 1,000만 원 곱하기 연이자율 6% 곱하기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나누기 12 하면은 이게 6개월 이자가 됩니다.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000만 원 곱하기 6% 곱하기 6 나누기 12 30만 원이 나오네요. 30만 원이 경과된 이자 수익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계산해야 될 것 장기 차입금에 대해서 신한캐피탈로부터 10월 1일 날 돈을 빌렸습니다. 2023년 9월 30일 날 갚기로 하고 이자율은 연 7% 5천만 원을 빌렸고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에 6개월분씩 이자를 지급한다는 것이죠. 하면서 봐. 그러면 10월 1일 날 후지급이군요. 후지급. 그러면 이거 10월 1일 날 이자 지급을 안 한 거죠. 그러면 이자가 몇 달이 경과했어요? 10, 11, 12. 경과된 이자 3개월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과된 이자 3개월분 이자 비용을 계산해 봐야죠. 자, 5천만 원이고요. 원금이. 곱하기 연 이자율이 7%이고요. 곱하기 경과된 기간이 3개월이고요. 나누기 12 연 이자율이니까 12로 나눠집니다.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또 해보면 5천만 원 곱하기 7% 곱하기 3 나누기 12 87만 5천 원이 나오네요. 우리가 이 87만 5천 원을 경과된 이자 비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장기 차입금에 대한 경과된 이자 비용.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산 회계에 반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느냐? 먼저 차변에 이자 수익을 발생시켰는데 미수 수익으로 잡고 30만 원, 대변에는 이자 수익 30만 원 이렇게 수익 발생시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거 장기 차입금에 대한 거 차변에 이자 비용을 발생시켜야 돼요. 이자 비용 87만 5천 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87만 5천 원. 거래 후 결합관계도 한번 써볼까요? 차변의 미수 수익은 자산입니다. 대변의 이자 수익은 수익 발생이죠. 그 다음에 이자 비용에 대한 것은 차변의 이자 비용, 비용 발생입니다. 대변의 미지급 비용은 부채죠. 부채 증가로 잡는 거예요. 예.
103번은요. 정기예금 이렇게, 장기차입금은 이렇게, 기말에 회계 처리를 해서 수익 발생시키고 그리고 비용 발생시키는 분계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결산 수정 분계 103번까지 해봤는데요. 이제 분계 연습 문제 몇 개 안 남았네요. 이제 104번부터 다음 분계 시간에 104번부터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